매년 연말이면 갤럽에서 귀농인의 실태 조사를 하더군요. 이 실태 조사를 기초로 정부에서 우리 귀농인들의 저하를 돕는데 이용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농안기구에서 갤럽 조사원과 한번 동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의 연소득이 얼마일까, 또 귀농 만족도, 이웃 주민 간의 갈등 등 이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더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기엔 귀농인이 정착하기엔 참 힘들고 심각하구나 였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귀농 성공 확률이 10%대 이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봅니다. 마음 편한 농사란 없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농인들이 도해지 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치기도 하고 또 실증도 나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마음 편한 농사나 지을까? 라고 하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그냥 빈말이면 괜찮습니다만은 시골 농사일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귀농인이 눈물을 머금고 짐을 다시 쌀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소득,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갈등, 텃세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의외로 몸이 불편해서 다시 역귀농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한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포기한, 역귀농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돈벌이, 바로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골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아가야 할 집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시골에 집을 구하면 바로 들어가 살만한 집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묵은 집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집을 지으려면 땅값까지 계산한다면 좋게 1억 이상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농지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농지만 구입하면 끝이 아니라 인재의 시작입니다. 용도에 맞게 굴착기로 땅을 정리해야 되고, 또 관수시설이 없다면 지하수도 파야 하고, 또 트럭은 시골에서는 필수품이고, 또 농약 살포기, 농산물을 운반하려면 운반차, 또 풀을 베는 예초기, 이런 등등 농기구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농자재를 보관하고 또 과일을 선별할 경우에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선별 창고가 필요한 거죠. 또 농약, 거름, 비료,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 짓는 기술이 필요하죠. 요즘 평생 농사만 짓는 시골분들도 설이나 수해, 태풍 이런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세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 시세 변화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귀농인이 수익 창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패를 경험으로 배워가겠지만, 그리고 살아가야 할 집과 농사지을 땅과 또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대개 귀농인의 정착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3년 동안 먹고 살아갈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금융 비용이 더 들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지역 주민과의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꽤 되더군요. 시골은 그 동네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정서, 그리고 관리가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공동으로 청소한다거나 풀 제거, 풀 베는 작업 같은 거, 또 저녁에 가끔 반상회 등 이런 것뿐 아니라 동네에는 크고 작은 행사, 대소사도 공동으로 치르는 행사가 많은데 이걸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그 도회지 생활과는 많이 다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귀농하기 전에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문제, 또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 우울증에 걸리는 분, 이런 분들이 역귀농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고 보면 귀농 정착을 실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놈의 생활 때리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유유자적 시골 생활을 꿈꾸는가 봅니다.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은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내가 흘린 땀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몸은 비록 힘들어도 마음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농사도 직업입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농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갤럽 조사원과 다니면서 본 귀농인들 모습과 또 저의 경험이나 여러 귀농인들을 만나보고 느낀 것은 귀농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골 생활의 적응 기간을 시험 삼아 가져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적성에 맞는지, 농사지을 품목을 뭘로 할 건지, 또 농지도 어떤 농지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부 중에 한 분은 안정된 수입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골 일은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부가 합심해서 일하는 게 아주 좋죠. 그런데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소득원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의 투자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됩니다. 전원주택이나 그 농지 구입비를 너무 많이 투자해서 역귀농시 처분하지 못해서 팔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보트와 별정과 전원주택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지만 관리를 못하면 처치곤란, 그러니까 애가심만 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귀농을 해서 큰 성공을 바라지 말고 그냥 따사로운 햇빛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적당한 노동 등을 즐기면서 여생을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시골이 생활이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시골 귀농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귀농인의 건투를 빕니다.